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마주의 일원상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임재가풍이 좀 마초적인 그리고 좀 상남자적인 물리력이 막 오가는 어떤 그런 임재가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조사선에서는 화두 참구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 뭐 없었다기보다는 거의 안 했다. 오로지 조사의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은하에 대우했다. 다들 이제 이렇게 조사선을 정통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그런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좀 큰 착각이다. 물론 이제 뭐 저희 어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조사선의 어떤 관점에서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확철대오 우리 조사선에서도 다음 이제 뭐 확철대오, 화련대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뭔가 깨달은 게 있었다 이 정도 표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련대오했다. 그리고 뭐 확철대오했다, 대오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으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준은 확철대오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화선을 하든 조사선을 하든 어쨌든 확철대오라고 하는 것이 궁극의 어떤 깨달음의 자리이자 목표가 되겠죠. 그 자리가 결국 스카세존의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육세해능을 비롯한 역대의 조사선의 종장들과 그리고 간화선의 명한 종사들이 깨달은 자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수행법을 하든 확철대오에 부지런히 공부해서 확철대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다다랐다고 하는 그 깨달음의 어떤 자리가 정말로 확철대오 한 자리냐 아니냐는 어떻게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다들 확철대오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법을 통해 가지고도 확철대오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간화선 화두 참구를 기표해 가지고 확철대오 했다 할 수도 있고 비파사나 명상을 갖다가 해가지고 확철대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조사선은 조사선대로 보고 듣는 이놈이 다야. 그래가 통하면은 확철대오다. 그죠? 뭐 비파사나도 나름대로 어떤 거 견성 루트를 따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렇게 투과를 하면은 확실대오 했다 이렇게 뭐 상호간에 인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조사선의 육체해능부터 조사선의 어떤 그 가풍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봐도 결국은 뭐였습니까? 조사선 시대 때도 제가 지금 또 이야기하겠지만 마조의 일은상 화두부터 해가지고 마조 일할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 뜰 앞에 자나문이라 그리고 조주 무자 계획엔 불성이 없다 부터 해가지고 다들 참고를 했죠. 그러면서 그 화두를 갖다가 화두의 그 뜻을 갖다가 확철하게 투과했느냐가 어쨌든 견성의 기준으로 조사선 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간화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확철되어 했다라고 주장하려면 뭐다? 조사선 시대 때부터 쭉 축적되어 있는 쌓여 있는 그 화두 공안 전체를 갖다가 어쨌든 다 투과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투과하지 않고는 조사선법을 했던 간화선법을 했던 비파사나를 했던 뭐 어떤 수행 방편을 따랐던 간에 이걸 투과하지 못하면 확철대오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 거리가 멀다라는. 그러니까 뭐 조사선에서의 어떤 그 수행 방편에서는 이게 참 이상한 게 조사선 자체가 화두 공안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데 특히 현대에 와가지고 조사선의 정통을 자처하는 사조선은 화두 참구를 하는 간화선을 갖다가 무슨 이단으로 취급한다. 이단으로. 이 말이나 될 법합니까? 물론 이놈 이것뿐이야. 응? 보고 듣는 이놈이 다야. 해가지고 서로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로 승절 스님의 그 경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고봉 원묘 스님 같이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목숨을 내건 그 투철하고 처절한 어떤 그런 수행 끝에 확철대오한 분의 수보다는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쪽수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확철대오하고는 거리가 10만 8천, 1억 8천만이나 되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확철대오한 진정한 어떤 깨달은 자를 갖다가, 깨달은 분을 갖다가 망상이니 뭐니 오도하면서 자신이 마치 깨달은 각자인 양 행세하는 게 요즘의 세태라. 거기에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뭐가 뭔지 뭐 손가락 하나 들고 이거 하면 다 깨친 줄 아는데, 제가 정말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요. 다른 블로그에서 글로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해오 점수가 뭐냐? 점수라는 걸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여우들이 사자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사자 흉내만 열심히 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신이 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점수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확철되어 했어. 조사선으로 내 깨달을 거 다 깨달았어. 화두참구, 화두공안 내 다 뚫을 수 있어.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제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사자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리는 어쩔 수 없이 여우 소리를 내고 있죠. 여우 소리를. 이게 다다라고. 이게 여우 소리인 겁니다. 여우 소리. 자, 아무튼 뭐 또 서론이 조금 과격했습니다. 과격했는데 마주의 이런상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주의 이런상은 일단 개요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일러도 30방, 이러지 않아도 30방. 그러니까 선종을 좀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뭐 화두 참선을 좀 하다가 선으로과 관련된 어떤 뭐 이렇게 인연이 딱 접하면은 가장 흔하게 빨리 접하는 응구가 바로 뭡니까? 일러도 30방, 이러지 않아도 30방.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이 일러도 30방, 이러지 않아도 30방이라는 이 응구가 제가 보기에는 마주의 이론상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마주의 이론상 그 화두공안이 생겨난 에피소드가 있기 전에 어떤 다른 선지식이 일러도 30방이고 이러지 않아도 30방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추론해 보건대는 마주의 이론상에서 그 응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 왜? 똑같은 취거든요. 똑같은 취. 그리고 이제 고봉 원묘스님께서 선유에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뭐 없고 또 없는데 그 없다는 것까지 없어야지 비로소 뭐 불법의 대의에 이렇다고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러서도 뭐다? 아직 30방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취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주 이런상하고 일러도 30방, 이러지 않아도 30방이라. 제가 이제 약간 좀 뭐 제 공부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천착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단순히 그래 뭐 그런 것 같아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을 때 한번 제가 그 자리를 갖다가 한번 어떻게 엉꾸로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보지 하다가 문득 이제 정리가 된 게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것마저 없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개인 블로그 보면 없을 무자가 3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제 원고의 그 타이틀도 없을 무자 3개, 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선율을 갖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걸 갖다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구절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네 이랬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봉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청정법신의 자리고요. 최초구를 깨달은 그 자리고, 그러니까 아직 향상구가 남아있다라는 그 치유로 아직 30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없고 또 없고 없다라는 건 맞아. 없다라는 것은 조금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표현은 똑같은데 다르다는 말밖에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튼 그래. 제가 그 응구를 갖다가 어쨌든 정리를 해놓고 정의를 잡아놓고 그 뒤에 고봉원묘 스님께 똑같은 표현이 딱 있길래 제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드러내고 있는 자리는 똑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마주의 이런 상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주 스님이 딱 이제 원상, 이런 상, 원상을 딱 그려놓고 하긴 스님을 갖다가 앞 영상에 그랬죠, 그죠? 그 하긴 스님이 공부가 된 스님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마주 스님이 뭐 어린애들 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됐다 싶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때릴 거고 들어가지 않을 거도 때릴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 스님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막 때리니까 스님, 저를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잡은 거죠. 이거 하고 제가 앞 영상에서는 왜 때려요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때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하고, 왜 때려가 아니고요. 왜 때려가 아니고 그 표현을 스님 때리지 마십시오라고 한 이 표현하고 스님 저를 때리면 안 됩니다라는 표현하고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때리지 마십시오 했으면 계속 맞았을 텐데, 아무튼 스님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 때리는 걸 멈춘 거거든요. 멈추고 원상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물끄러미 그 하긴 스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응? 왜 어떤 뜻이 담겨 있기에 왜 마조 스님이 때리다 말고 원상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때리다 말았으면은 됐다, 옳고 옳다 하고 그냥 일을 끝내고 보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하긴 스님이 도망갈 때까지 계속 때리든지 하지 않고 왜 멈추고 나와가지고 그 하긴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봤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확철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도 때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때린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것도 확철되오 경지입니다. 그걸 안다라는 이야기는. 근데 왜 마조 스님이 때리다 멈추고 그 하긴 스님을 물끄러미 쳐다봤을까까지, 물론 앞에 들어가도 때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때린다라는 것을 확철하게 알면은 마조 스님이 때리다 멈춘 것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전제가 뭐냐, 그냥 이거 갖고는 몇 생을 갖다가 돌고 돌아도 모릅니다. 알래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이니라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는 것 갖고는 알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청정법신을 확철하게 요달하지 않고는 반야신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온계공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전우재단 성묘경계를 지났어 아래야식이 소거되고 그 다음에 다시 청정법신의 자리와 하나가 돼서 거기서 대사각할로 살아나야지 거기식 베이스가 되어야만 이 마주의 일원상 공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똑바로 확인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청정법신을 요달한 그 경계에서 뭐 우리 법전스님 같으신 분은 또 한 10년 태백산에 그 뭡니까 보소람인가 그거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그게 이제 오후불행이거든요. 청정법신을 확실히 요달한 다음에 확철되어 경지까지 어쨌든 그 어떤 자신의 살림살이를 통해 가지고 그 경지까지 이제 쉽게 말해서 향상일로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오후불행이거든. 그게 그 태백산의 그 어떤 도솔란과 같은 완전히 고립된 그런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작거리에 들어가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법전스님이나 옛날에 조사스님들 같으면은 그렇게 청정법신을 요달하고 난 다음에는 보면 보통 토구를 짓고 격리되어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상의 도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 근데 이제 이런 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정강스님이 계시죠. 정강스님. 정강스님은 당시 이제 깨달았다 생각을 하고, 그때 보면 이제 정강스님도 20대 뭐 한 초반 23, 24, 이 정도 나이였는데 그 말 본문을 들어보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면 피를 쏟고 막 이럴 정도,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냥 편하게 해가지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사선 시대 때 기본이 20년, 30년이고 좀 길면 50년까지 걸렸다는데 50년 해가지고도 정말로 확철대오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황백 스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마주 스님의 법을 확철하게 이은 정말로 확철대오한 그 법제자는 80수인 중에 수삼인에 불과하다라고 황백 스님이 평가하고 계시듯이,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정강 스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이제 견성을 했다 생각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렇게 감아보면은 우리 근현대 선종사에서 확철대오란 말은 거의 안 씁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선지식 선사분들도 확철대오란 말은 거의 안 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알거든요. 당신의 자신의 경지를 스스로 안으로 들여다보면 알거든. 이게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그 확철대오의 경지인지 아닌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감히 확철대오란 말은 못 썼을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한 소식했다, 뭐 한 살림살이가 어떻다, 이 정도 표현에서 다들 자신의 그 깨달았다고 하는 자리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경허 스님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확철대오라고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갖다가 이야기하신 선사는 아마 거의 진짜 드물 겁니다. 진짜. 이제 정강스님께서 그렇게 자신은 이제 견성했다 하고 오도선까지 다 지어지고 그러고는 이제 제 방에 당시 6대 선지식이라 해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제 한방을 해가지고 법거량을 통해 가지고 다 인가를 받았어. 이제 오대산의 하남 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받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망공 스님한테 가서 인가 받으면 이제 나는 이제 살림살이 끝났다. 이러고는 정강 스님이 망공 스님 이제 회상에 갔는데 첫 가가지고 이제 이러면은 앞에 5분의 선지식은 말 꺼내자마자 옳고 옳다 이래가지고 다 인가를 해주는데 망공 스님은 아니다. 내 가면 아니다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정강 스님이 좀 분기도 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공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화두 결택을 하는데 화두 결택이 잘 안 돼. 그러다가 판치생모라는 화두 공안이 이제 딱 걸렸다 그래. 의심이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판치생모는 그 조주 스님한테 누군가가 조사스레이를 물었거든. 그러니까 판치생몬이라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데서 유래가 됐는데 그 판치는 앞니빨이라고 봐요. 앞니빨. 그러니까 앞니빨에 쓰면 털이 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얼핏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뭐가 이렇게 털이 나는 거. 취암스님의 눈썹이, 그죠? 내 눈썹이 남아있느냐 이러니까 그 보복종전 스님은 아이고 도둑질하는 놈은 늘 근심이지 이러는데 장경 스님이 솟아났다 이랬잖아요. 솟아났다. 눈썹이 다 빠지고 없다고 보통 그러는데 남아있느냐 이러는데 솟아났다 이랬죠. 장경 스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이제 운문 스님이 있다가 관 했거든. 조사스의 관이다. 조사스의 관이다라는 이야기는 향상구돌이라는 이야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눈썹이 솟아났다 하는 거하고 앞니빨에서 털이 났다라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쌩한다라는 거는, 그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이라는 느낌이 좀 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조사스레이는 사실은 최초구를 묻는 거거든요. 최초구 청정법신을. 그런데 판치생모는 이게 향상구도리도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판치생모를 갖다가 참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됐어. 정강 스님이. 왜? 이게 의심이 딱 걸리니까 판치생모. 그러니까 의정이 딱 생기니까 됐다 하고 이건 이제 판치생모 가지고 참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판치생모의 어떤 그 화두의 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판치생모를 했는데 어쨌든 마주의 이론상의 도리가 문득 올랐다는 얘기. 그럼 이게 정말로 제대로 결택이 돼가지고 정강 스님께서 제대로 확철대오의 경지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판치생모의 그 참구가 깊어져 가지고 마주의 이론상 도리하고 연결이 되면서 마주의 이론상 그 도리가 툭 올라온 거라. 제대로 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정강 스님이 이제 알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월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보월 스님은 당시 이제 망공 스님으로부터 조실 자리를 물려받아가지고 어쨌든 조실로 계셨고, 망공 스님이 이제 태방에 뒷방에 물러나가지고 명예조실로 이제 조선 전체 명예조실로 계셨고 보월 스님은 나이 40인가 입적을 하시니까 아무튼 보월 스님이 망공 스님의 그 수법제자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망공 스님이 보월 스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금 이제 다른 스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법 제자, 응? 그러니까 제일 어떤 큰 제자가 뭐 건봉 스님 쪽으로 갔다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보월 스님한테 가가지고 조실 스님께 여쭙니다라고 하면서 나이 차가 한 10살 조금 더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월 스님도 많이 젊었을 때고, 아예 뭐 정강 스님은 새파랄 때니까. 그 이제 마주 이런상 도리를 좀 일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보월 스님이 그 마주 이런상을 쥐어버려. 그러니까 정강 스님이 아니 조실이라는 분이 마주 이런상 도리도 모르고 그걸 지우면 어떡하느냐고 이제 막 고래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뛰쳐나왔다 그러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좁은 소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상을 갖다가 지우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강 스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긋난 도리는 아니거든. 정강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이런상 도리에 대해서 일렀다라고 하는 은구는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건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면서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해야 된다. 파야만 안 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망공 스님한테 일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강 스님이 아무튼 이런상을 갖다가 지운 거를 두고 정강 스님이 막 보월 스님을 막 엄청나게 이제 뭐 공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어때 이것도 모르냐고 막 이렇게 따지다시피 하고 뭐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런상 지우는 것도 그런 답은 아닙니다.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보월 스님이 진짜 확철대오한 경지에서 지웠다라면 그 정강 스님이 엄청나게 몽둥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뭐 제 어떤 생각으로는 보월 스님이 거기 확철대오였던 경지에서 이렇게 이런 상을 지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제가 망공 스님 이야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정강 스님이 망공 스님 이제 찾아뵙죠. 보월 스님한테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강 스님이 이제 망공 스님한테 입실해가지고 이제 마주 이런상 도리에 대해서 이제 일러달라 일러달라고 이제 하지는 못하고, 이제 뭐 옆에 뭐 초원 스님인가 있는 분에게 뭐 대신 일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뭐 복잡하게 막 이래 전개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마주의 이런상 도리에 대해서 이제 정강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러니까 망공 스님이 아니다, 또 아니다, 몇 번 아니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자네를 속일 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신 거죠. 인정을.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이 외람된 이야기지만은요, 망공 스님께서 마주의 이런상 도리를 정말로 확철하게 깨치시고 정강 스님을 제접했는지, 그거는 사실 좀 고개 갸웃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철대오 경지까지 망공 스님께서 난 이르렀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정강 스님께서 정말로 확철대오를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그 경지에서 정말로 그 도리를 갖다가 확 드러냈을 때 망공 스님이 그 앞에는 몇 번 며칠 계속 아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니다라고 단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인정을 하고 인가를 하셨다라는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마주의 이런상 도리와 관련해서는 망공 스님께서 확철하게 알고 계셨다라고는 저는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정강 스님도 마찬가지. 정강 스님도 정말로 확철하게 정말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나중에 또 뭐 이런저런 뭐 일화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정강 스님께서 그렇게 마주에 일원상 도리가 올라와 가지고 어쨌든 정강 스님이 망공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는 뭐 어린애 같이 좋아하시는 그 스스로 이제 법문을 하실 때 그렇게 그런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막 이래 신이 나가지고 하신 그런 장면이 지금도 뭐 제가 마치 현장에서 보듯이 눈에 선합니다.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주의 어떤 이론상 뭐 이야기는 대충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확실되고 했다 그러면은 마주의 이론상 도리가 그냥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딱 올라오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들어가도 때리고 안 들어가도 때린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마조 스님께서 때리는 걸 멈추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낸 게 아니고 그 학인 스님을 갖다가 물끄러미 지켜봤구나. 여기까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도리를 갖다가 알면은 그러면 고봉 원묘 스님께서 없고 또 없고 없다는 마저 없다 라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직 30방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는 지도 분명히 아는 거고요. 분명히 아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망공 스님과 관련된 보울 스님과 관련된 그 스문답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망공 스님이 제가 지금 이게 앞에 임재가 풍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공 스님께서 이제 여러 뭐 선지식들 이렇게 모아놓고 뭐 일설에는 뭐 망공 스님한테 인가를 받은 스님들이 뭐 한 4, 50명 된다고 그럽니다. 4, 50명.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가나스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인가가 쫙 되는 거를 정회사에서 성철 스님께서 한 철인가 한두 철인가 나면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성철 스님께서 어떤 인가의 어떤 뭐 너무도 가벼운 그 인가, 견성 인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낙담을 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심정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뭐 인터넷에 이런 데 유튜브에서 뭐 깨달았다고 다들 뭐 견성은 쉬운 거다 그러고 뭐 독참하면은 다 뭐 깨닫게 해준다고 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성재 스님은 그때 아마 더 낙담이 컸겠죠. 왜냐하면 성재 스님 프로페셔널이고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한데 성재 스님은 그게 본업이니까 프로페셔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진짜 뭐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아마 컸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름에 이제 수박 공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박 공양을 한다고 이제 모여가지고는 있는데 망공 스님이 그때 여름이니까 매미가 이제 한참 우르싸니까 저 매미를 갖다가 가장 먼저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수박값을 받지 않겠다 하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동전 서푼씩을 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수박값을 n분의 1로 이제 이게 염출하는 거죠. 그죠? 수박값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약간 레크레이션을 겸한 어떤 선문답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법을 갖다가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치밀하고 치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매미를 갖다가 가장 먼저 잡아오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동전 서푼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막 매미 소리를 내고 누구는 또 망공 스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는 데서 하는 그런 신용도 내고 이게 전부 아르마리죠. 전부 다. 그 이제 선지식이란 분들께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금봉스님이 이제 계시다가 원을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놓고 원상을 그려놓고 이제 원상이 나오니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려놓고 본래 이 원상 안에는 부처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부처 안에는 또 한 물건이라는 것도 없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그건 이제 청정법신의 경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청정법신이 정말로 요달한 그 경지에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르마리로 오직 다 수심결을 기초로 해가지고 오직 모를 뿐이라고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청정법신의 자리는 알래 알 수 없고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게 견성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청정법신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드러낸다? 아르마리로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아마 이럴 거다라고 하지. 왜?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때문에 원상을 그려놓고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원상이잖아. 청정법신은. 청정법신에는 한 물건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취가 뭐겠습니까? 뱀이라고 해봤자 저기 뭐 소리 지금 저기서 울고 있지만 나무에서 울고 있지만 본래적 형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잡아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취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려놓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그게 이제 확철대오한 어떤 그 경지에서 아니 청정법신을 요달한 경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은 뭐 끄떡거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끄떡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점수론의 그 베이스가 뭡니까? 수심결 오직 모를 뿐 단지불의 시적 견성 모른다고 해놓고는 모르는 거다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다 법거량을 하고 선문답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진짜 웃지 못할 일이지. 모르면 모른다 하고 끝내야지. 모르는 것을 갖다가 모르는 게 견성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안다고 입을 갖다 대고 있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수상한 방법은 뭐다? 청정법신 물어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이 해오점수문에서는 최고 수상한 경지라. 왜? 오직 모를 뿐이니까 입도 못 대니까. 근데 뭐 이런 상을 그려놓고 이런 상 안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매미라는 저게 보면 한 물건도 아닌데 뭘 어떻게 잡아오느냐 뭐 이런 식의 넋두리 같은 문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누구는 막 매미 소리를 내고 그러자 이제 보울스님이 딱 이제 나타나니까 보울스님한테 물으니까 보울스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즉각 동료 서푼을 딱 내니까 망웅스님이 그래 자네가 내 뜻을 알았네. 이건 우주는 또 중의법이라 결국은 가벼운 레크레이션으로 생각했다면 이 지금 문답이 돈을 갖다가 n분의 1로 십시일반 거두기 위해서 한 목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자네가 내 본래 뜻을 알았네 이렇게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법에 딱 철저한 법만 딱 놓고 보면은 뭐다? 보울스님도 똑같이 잡아올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을 드러낸 거지. 이거는 금봉스님이 원상을 그려놓고 한 구구절절한 어떤 그런 응구보다는 말씀보다는 보울스님이 보다 더 명료하고 간명하게 보인 거지. 즉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일철 어떤 행동과 어떤 언술도 갖다 붙이지 않고 어쨌든 드러낸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망궁스님이 자네가 내 뜻을 알았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금봉스님은 그 오직 모를 뿐이라는 걸 가지고 입을 대고 설명을 했고 보울스님은 있는 그대로 그거는 알래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동전서푼을 딱 내는 이 행동 하나로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보울스님의 그 답변이 훨씬 더 요체에 부합하고 깊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재가풍으로 그러니까 저 매미를 잡아오게 했을 때 저걸 청정법신의 경지에서 매미를 잡아오는 게 아니고 확철대오의 경지에서 저 매미를 잡아오는 이걸 임재가풍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임재가풍으로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나나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망궁스님한테 갑니다. 딱 가가지고 안 다치시게 연로하신 분이니까 허리춤 딱 잡고 그리고 어깨 딱 잡아가 확 넘가버리는 겁니다. 망궁스님은. 그럼 망궁스님이 딱 넘어지면서 뭐 아야 하든지 왜 이래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막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뜨든지 아니면 제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막 앞에서 절을 한번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망궁스님이 넘어졌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뚱뚱 쳐다보고 있으면 어허 그 매미가 벙어리네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임재가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리력 가지고 막 법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다 잡아온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정법신이라는 그 자리하고 완벽한 해체와 완벽한 얽힘과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라는 그 어떤 전체적인 도리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제가 드러낸 그 어떤 자리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잡아가 탁 넘가버려. 망공스님은. 망공스님이 아야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막 절을 한다든지. 근데 놀래가지고 멀뚱멀뚱 보고 계시면 아이고 그 매미가 벙어리구나 벙어리구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권, 실, 적, 체와 용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이런 상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기는 쉽습니다. 서로 이심전심, 조사선, 사조선, 오직 이놈 이것뿐이니라 듣고 보는 이놈이 다이니라 해가지고 서로 통하면은 다 그냥 견성했다고 인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철대오 하는 겁니다. 근데 확철대오 배감록에 있는 그 공안들 전부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배감록에 있는 건 청정법신도 있고 법신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향상구도 있고 마루구도 있고 그리고 보는 회기 보는구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딱 보는 순간에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흔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는 그거는 어리선이야 문자선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문자선 어리선 하는 분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지가 아니고 정말로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 또 정말 구업인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청정법신을 갖다가 내가 칭견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본성을 보았다. 뭐 무심에 드니까 뭐 본성이 보이더라. 이런 경계가 아니고 정말로 온 개공 반야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한 해체로 전체로서 전체로서 나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죠. 전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그 자리에서 또렷하게 스스로를 자각하는 이놈을 갖다가 딱 요달하지 않고는 그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 지견이고 다 뭔가 이게 뭐 이상 감각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그 청정법신의 깨달음에 들어가면 진정으로 진실로 구별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제가 저 우주에 있어요. 나 우주 이렇게 안 나뉘집니다. 우주에는 없어요. 우주에도 제가 있어요. 우주는 뭐고 지는 뭔데?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깨달음의 어떤 그 본령 진실된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흔히 우리 유튜브 상에서 막 떠들고 있는 그런 것과는 1억 8천만이다 라는 거. 그걸 갖다가 아무튼 뭐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라는 정도는 챙기시고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